어제부터 꿀 같은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당장 다음 주에도 10월 9일이 휴일이죠. 가을 나들이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개천절 또 한글날 모두 출근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우리 노동 현실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난데없는 휴일 수당 논란까지 있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는 이 조사 결과는 혹시 보셨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일하죠? 예. 왜 일하는지 그 이유도 혹시 아시나요? 그 휴일날 나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별로가 뭐예요? 아무도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명꼴로 나가서 일한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죠. 울며 겨자 먹고 나가는 게 제일 많을 거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평일날 다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가중하게 주어짐에 따라서 휴일날도 외형상으로 좀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외형상 자발적인 모습. 이런 게 좀 종합된 것도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확히 1위, 2위를 맞추셨어요. 1위가 회사 방침이다. 2위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럽니까?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이 전문가를 제대로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2번 업무에 따라서 아까 자발적으로 외형상으로만 아마 자발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결국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는 게 그렇죠. 일정한 범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요새 뭡니까 인건비한테 절감한다 하는 방편은 노동 강도를 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평소에 가중한 업무량 부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생각해보면 그 국민 행복 시대라고 해서 개량화된 어떤 수치가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져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었어요. 또 다른 이제 대선 후보였던 손학규 물론 민주당 후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저녁이 없는 사람도 사실 같은 맥락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했던 얘기가 전혀 관철이랄까요? 실현이 1%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아요. 네, 어때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분들께서 모두 공약을 한 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OECD 국가들 비교해보면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거든요. 예,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OECD 국가 평균이 1765시간인데 우리는 2090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종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걸 놓고 봐도 이걸 갖다가 향후 한 5년 내에 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 했는데 그럼 한 300시간 가까이 줄여야 되거든요. 언제 다 줄이지? 그러고 한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공약 따로 이후 정책 따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준만 돼도 사실 다행인 게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 휴일 수당 논란에서 벌어진 거에서 보면 이게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더 후퇴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입법 발의한 거죠. 이제 휴일 수당을 아예 이제 출종시키는 어떤 법안일 것 같은데 이 내용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성동 의원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안을 놓고 보면은 일단 우리가 휴일날은 대체로 법에서도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그날은 쉬어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제로 쉬게 하지 않으면 못 쉬게 하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휴일날 나와서 일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기업적인 일정한 페널티로 50%의 수당을 갖다가 지급해라 하는 건데. 휴일의 경우. 그런데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것을 보면 그 부분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번 법안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휴일날 나와서 일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50% 가산 임금을 지급하던 부분을 갖다 없애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휴일 근로 가산 근로 없애겠다. 가산 임금을 없애겠다. 가산 임금 없애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행법에 보면은
이게 주 40시간 근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52시간 다들 하죠. 네. 예. 실제는 52시간보다 더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고 한데 우리가 생각하면 일주일 하면 누가 생각을 해도 일요일도 당연히 일주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러고 한데 노동부가 그동안은 2000년 이후에 이상한 해석 내지 지침을 내려가지고 네. 일요일 날 휴일 날 나와서 일하는 것은 연장 근로 한데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일요일은 뭔데? 일요일은 별도로 그러니까 평일날 주 52시간까지 하고 일요일날 나와서 한 8시간 또 일을 한다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는데 예. 그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안 같은 경우에는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도 일주일에는 포함한다. 그런데 대신 그 한도를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으로 늘리겠다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휴일날 나와서 일했을 때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삭제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주 52시간까지만 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보다 주 60시간까지 일해도 되는 것으로 연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입법한 발의안 아닙니다. 아니 딱 간단하게만 들어도 네. 가산임금을 없애고 근무 시간을 늘린다. 합법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근무 시간을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 법안인데. 예, 예.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날 거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을 없앤다 하는 것만 놓고 봐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주어지는 페널티가 없어진다. 그럼 그만큼 휴일날 근로를 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거고요. 그 현재는 법으로 주 52시간 이상은 시키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건 60시간까지 된다 하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그만큼 더 연장 근로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담고 있는 그런 그렇죠. 법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우리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동관계 업무나 뭐 이런 부분에 강의한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 특히 근로시간의 경우에 단축이 요구가 되어 왔고 요전 선거 때 공약에서도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노동시간을 또 오히려 연장하겠다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 MB 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썼지만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어떤 대전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명분상이나마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역행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은 발의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MB 정부 때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법을 기업이 안 지켜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거. 이를테면 연장 근로를 시켰는데 돈을 안 주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 넘어간다든가 52시간 이상은 연장 근로 갖다 못 시킨다고 돼 있는데도 그렇게 시켜도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든가 하는 게 정례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아니 그것도 상당히 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 아예 법을 개정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끔 합법화시켜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례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좀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고용노동부의 존재죠. 이제 고용노동부가 사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그 부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시대 흐름에 역행 이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정도로 안을 내는 거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당정협의 결과 나온 법안이다라고 이제 비판이 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혼자의 생각은 아니야. 결국 그거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까지 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노사정 소위가 있었거든요. 여야 노사정 모여서 합의를 하자 했는데 그때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이 연장근로 한도가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넓힌다 하는 부분은 이건 도저히 노동계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 부분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근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거기다가 또 휴일근로 그 가산수당마저도 안 주겠다 하는 것을 그걸 갖고 온 건데 제가 보기에도 평소 노동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안을 갖다 생각했으리라고는 별로 그렇게 상상이 안 가고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처를 갖다 넘어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큰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힘 이거는 뭐 사실 확인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 정황에 미뤄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도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놓으려고는 별로 상상이 안 가니까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을 최대한 일하게 하면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생산성도 아니죠. 기업의 어떤 이익이 올라가면 그게 다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노동자가 좀 생활이 나아지는 이런 걸 상상하고 있을까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발의하면서 물론 언론 통해서만 봤습니다만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유일한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장시간 근로나 이 부분은 꼭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면에서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놨다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실제 우리 경우에는 금년에 하반기에 경제 대책 같은 것을 내놓을 때도 보면은 기업에 너무 많은 투자 수익이 쌓여 있어가지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다수 국민들의 경우에는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경제 자체가 안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되는 판에 이와 같이 그나마 휴일근로 수당 깎고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그야말로 고용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전반적인 방향과 역행하는 건 이것 자체는 당장 눈앞에 기업의 이익이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그 부분이요. 다른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불분명하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요즘 일자리 늘리겠다. 그리고 고용률 70% 만들겠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한 방법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그만큼 늘리겠다. 그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모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있는 사람 가지고 최대한 시간 늘려서 일자리 안 늘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을 스스로 그거에 역행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책과 정책 간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니겠죠? 호환성이 떨어진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약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공약 이후에 그동안에 보유한 실제 정책이다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선거 때 같은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 같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용률 70% 올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이제 청년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일정한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후 대책을 나온 것 보면은 오히려 파트타임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이 그동안 유일한 정책이었고요. 시간제 일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이제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시간 근로로다가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 한도로 오히려 넓혀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방향에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관되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다 월급쟁이 상당 부분이 월급쟁이실 텐데 다들 지금 한숨 팍팍 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월급쟁이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가계소득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 정말 요즘에 최경환 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수장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박수칠 만한 혹은 조금이나마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책이 아직은 좀 부족했어요. 없죠. 예. 그런데 거기서 노동시간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소비 여력이 네.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 게 돈 쓸 네.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근로하는 분들 같으면 장시간 근로하니까 월급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체로 저임금 장시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줘야 될 임금 총액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다시 역으로 환산해서 시간당 임금한테 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실제 임금 총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 내지는 젊은 층의 일자리를 또 오히려 가로막는 아하.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없는 거고. 소비 여력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거죠. 그렇고 예. 그다음에 원래 일하시던 분들은 같은 월급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질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은 깎이는 거에 예, 해당하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참 그렇게 보면 이제 퇴근 시간도 굉장히 이제 늦어질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정부 정책과 이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왜 그거 아세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문화가 있는 무슨 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이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무료로 네. 관람할 수 있고 하게 하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들 숫자도 굉장히 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노동시간 같은 경우도 좀 층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주 40시간 근무가 요즘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수 부분 같은 전부 다 노동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그 종래에는 주 6일 근무할 때는 별로 상상을 못하다 요새 주 5일 근무제 이러고 나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 여력은 생기니까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그런 문화공연에도 가고 시간 보내고.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서 한 20% 가까이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와 같은 뭡니까 연휴라든가 이런 걸 거의 갖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20%를 최대한 네. 조금 더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방향으로 네. 해야 될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일 것 같은데 네.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그 20%를 조금 더 힘들게 예, 왜 그리고 20%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충 한 20% 가까이가 저기 주 52시간이 초과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상당분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참 70시간, 80시간 이렇게 가는 분들은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네. 대체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 몰려 있는데 60시간까지 연장을 갖다 한도를 갖다 허용한다 하면은 아마 현재 53시간, 54시간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 오히려 60시간까지 더 올리려고 할 거고요. 거기다 앞서 본 것처럼 휴일 근로수당조차도 없어지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도 일요일 날 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더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주 7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럼 기업들은 정말 지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저거예요.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여당에서 이렇게 입법 발의한 것이 오로지 이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인건비 비중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에 한 14% 그러다가 지금은 제조업 같은 경우 한 8%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전산업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선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너무 많은 잉여가 축적돼 있다. 내부 유보가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연장 근로 한다
사람들도 늘리고 수당마저 깎겠다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주겠다. 이것 이해는 사실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생산성이 네. 기업들이 솔직히 장기적으로도 이건 기업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 맞습니다. 게 돈을 R&D라든지 기술 개발, 생산성을 네. 높이는 방식으로 써야지 그 노동자들 쥐어짜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네. 생산성이라는 게 과연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안 되죠. 이거는 뭐 당연한 질문인가요? 예, 예. 근데 대체로 그런 사업장들의 경우가 거의 저임금, 기존에도 장시간 사업장들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기 위해서는 네. 오히려 기존에 있는 법제대로 노동시장을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단축하게끔 해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변하는 상황에 맞춰야겠다 그렇죠. 해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네. 오히려 이번 법안처럼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 인정을 해주마. 그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더 써. 이런 식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기업들도 생산성을 갖다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유인 자체가 없는 거죠. 완전히 후진적인 방식이군요. 한마디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대적인 전 지구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법안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저는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도 참 납득하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번에 좀 통과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요즘 보면은 노동계가 과거에 비해서 워낙 힘이 없어지니까 네. 뭐 이런 법안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보다 본지 뭡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기는 힘은 없을런지 몰라도 이런 형태로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힘든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것을 막을 힘은 그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막기라도 해보자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우울하네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선 한국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약속 잊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약속을 잊어야만 되는 걸까요? 정책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팍팍하고 어려워지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